그 질의를 하기 전에요. 의사진행 발언을 한 30초만 제가 먼저 아까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하지 말라 그래서 의사진행 한 30초. 의사질문, 의사진행 발언 30초 하고 그다음 이어서 주십시오. 그 장관님 이번에 조명철 통일교육원장 아까 계시던데. 예. 지금 계신가요? 어디? 그 뒤에서 앉아 계시네. 예. 앉으세요. 예. 이번에 그 조명철 신임 통일교육원장 임명을 저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장관님. 예. 왜냐하면 북한 이탈 주민들도 대한민국을 위해 기여할 수 있음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탄이 될 수도 있고, 또 특히 장려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조명철 신임 통일원장이 김일성대학교의 그 교수로 계셨죠? 예.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최근에 악화된 이 남북 관계를 고려할 때 북한 측에 또 다른 도발 사유가 되지 않겠냐, 혹은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통일교육원장의 위치에 있어서 북한 주민의 반감을 불러일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도 있고, 그 다음에 정부의 대북 강경청의 정당성을 부여한 역할로 작용해서 진보단체로부터 이렇게 좀 대북 정책의 홍보 도우미로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약점이 있을 수 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잘 극복하셔서 통일교육원이 순수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서 통일부에 나가는데 앞장서서 일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철 신임 교육원장님 잘 하실 수 있죠? 예,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장관님 인사 내용에 대해서. 자,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북한의 의사진행 발언이 어떻게? 아니, 의사진행 발언을 한 거예요. 2009년 10월에 동해상으로 5발의 KN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 1년 7개월 만에 서해상으로 KN-06 지대공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그것을 국방부 장관이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예. 또 우리 이건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예비군 훈련하면서 김일성, 김정일 부자 사진을 사격 표적지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군사적 보복을 하겠다, 이런 성명을 발표한 적도 있죠. 예. 또 비밀 접촉 녹취록 공개하겠다는 이런 협박 발언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 통상적인 KN-06 지대공 단거리 미사일을 북한의 특이 동향으로 판단하지 않고 군 관계자는 도발이다, 이런 것보다는 북한 영해에서 이루어진 훈련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이게 장관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과연 훈련일까요? 글쎄, 이제 그 문제에 관해서는 그 정보를 우리 판단하는 우리 관련 또 부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서 아마도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다시 바꿔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정일 방중 당시에 후진타오 주석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장애 요소를 제거하고 남북 상호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죠. 근데 김정일은 뭐라고 답변했냐면 우리도 할 만큼 했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6월 5일날 중국 국방부 장관이 량광예 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중국은 북한에 어떤 모험도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거 아시죠? 예. 자, 그래서 서해상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이때까지 동해상으로만 발사했지 서해상으로 한 번도 발사를 안 했던 거 아시죠? 예, 주로 동해상에서 한 걸로. 제가 잠깐 확인해 보세요. 동해상으로만 발사를 했고 서해상 발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까지 장관이 아실 수가 없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서해상으로 발사를 했다. 따라서 이 서해상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김정일의 방중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쳐서 중국이 북한 편을 전적으로 들어주지 않는 데 대한 몽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또 불만의 표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장관 판단은 어떠십니까? 글쎄, 이제 그 문제는 보다 이제 군사적인 또 문제, 물론 남북 관계에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보다 그 문제에 대해서 권위 있게 그 분석을 하고 또 판단을 한 부서의 판단이 있을 걸로 저희들은 봅니다. 북한 행동 하나하나에 뭐 경거망동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북한 행동 하나하나의 정확한 의미, 의도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해상의 그 미사일 시험 발사를 훈련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통상적인 시험 발사, 뭐 훈련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장관 다시 한번 정부에서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에 이미 성공했다. 이렇게 발언한 거 아시죠? 예, 예. 그 발언에 대해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저께 4일 전에, 백악관의 안보보좌관실의 고위 관계자를 워싱턴에서 만났습니다. 4일 전에. 근데 백악관에 있는 그 고위 당국자에게는 북한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미국으로서는 뭐로 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원심 분리기가 참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예. 그래서 ISIS 과학국제안보연구소에서 북한 영변 핵시설에 일대 그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관계되는 이런 추정된 건물들이 자꾸 하나씩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는 받으셨죠? 예, 뭐 그런 보도를 들었습니다. 네. 예. 자, 우리가 정부가 주장하는 전략적 인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전략적 인내를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바라는 접근법은 제가 좀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본인은 여러 번 그 정부 대정부 질문이나 외교통상위 질문에 질의해서 통일부의 그 원칙 있는 자세 그리고 일관된 자세를 높게 평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건 장관이 잘 아실 겁니다. 자, 그 전략적 인내와 기다림으로써 이 정책을 계속 유지했는데 우리나라 이 국방부 장관이 핵탄두에 성공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그것도 공식상에서 하는 걸 바꿔 얘기하면 그동안 우리가 전략적 인내를 이룬 동안 북한은 영변 핵 우라늄 시설 확장과 핵탄두 소형화를 성공시켰다. 이렇게 바꾸어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적 인내를 하는 동안 북한은 영변의 우라늄 핵시설을 확장하고 핵탄두를 소형화시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국방부 장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국회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참고로 한 말씀 드리면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것은 뭐 저희 정부가 사용하는 그런 대북 정책의 어떤 하나의 접근 방법은 아니고요. 뭐 그것은 이제 미국 국무부가 사용하는 그런 또 독특한 예, 단어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그게 동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한미 관계, 한미 어떤 협력 관계라고 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점은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어쨌든 간에 저희 정부가 이건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원칙과 동시에 상황에 유연하게 또 대응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없으니까. 지난 천안함 사태의 오이사 조치 이후에 정부에서는 북한이 매년 3억 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예, 저는 오늘 오전에 하여간 한 2.5억 달러 지금까지 3억 달러에 가까운 이렇게 그렇습니다. 손실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이 취한 평화공세는 바로 정부의 일관된 강경 정책의 성과다. 이렇게 평가를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하여간 저희가 오이사 조치에 대한 하나의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정부에서 자랑하는 그 오이사 조치에 말이죠. 중단된 남북 관계 및 대외 경제 제재 조치를 북한은 중국과 경협으로 다 돌파하고 있습니다. 오이사 조치가 실시되었던 2010년 북중 교역은 수출과 수입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전체 교역액이 사상 처음으로 34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자, 그거 아시죠? 예. 예. 지난해 12월 베이징에서 황금평 나선 합작 개발을 위한 양해 각서가 체결된 6개월 만에 지난 6월 8일, 9일 황금평과 낮은서목 특구 공동 개발 착공식 가진 거 아시죠? 예. 자, 이게 북중 경협 본격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일부 언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걸 보면 북중 경협의 효과로 인해 우리의 대북 제재가 정부에서 발표한 것과 달리 의도한 효과가
그러니까 정부가 대북 제재를 하면 할수록 북한의 대중국 무역이나 이런 게 늘어가지고 제재 효과가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부는 현재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은 없었다. 이렇게 봐야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북 경협 관계하고 북중 경협 관계 사이에 예를 들어 반드시 제로섬적인 관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다만 일부 이제 남북 경협이 지금 불가피하게 이건 뭐 사실 오이사 조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불가피한. 아니 제가 말씀드린 장관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그 북한의 이 오이사 조치 이후에 북한의 강경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오이사 조치로 경협을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 경협 제재를 하고 있는 게 효과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북중 교역이라고 하는 것도요. 지금 양태를 보면은 상당히 지금 이제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늘어나는 내용을 보면은 북한이 예를 들어서 광물 자원에 너무 편중한 수출이 뭐 무연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도 사실 늘어난 그 큰 액수는 사실입니다만은 북한 측에서 보면 그렇게 바람직한 또 내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의원님께서 지적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의 그 뜻은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은 첫째는 우리가 오이사 조치라고 하는 것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물론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북한이 중국하고 교역을 상당히 늘린 것도 물론 사실이지만은 그것이 아주 바람직한 모습은 또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만약에 남북 경협이 줄어들기 때문에 북중 경협은 똑같이 늘어나서 이것이 그 효과가 100% 제로다. 이렇게 막 그렇게 보시지는 않고 있다고 저도 압니다만은 이제 그런 일부의 또 그런 시각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구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